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네, 예금보다 채권 투자를 해볼 만한 이유, 오늘은 기본기를 좀 다지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채권은 재투자 위험도 없고 금리 하락 시 자본 차익, 가격이 올라가는 장점도 있고요. 또 절세 효과도 있다는 점인데요. 자, 일단 오늘 좋은 리포트를 발간해 준 삼성증권에 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예금 말고 채권에 투자를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금 금리 하락 중인데요. 가끔 이렇게 레고랜드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빨강색, 분홍색이 예금 금리가 이렇게 팍팍 튀기도 합니다. 예, 이럴 땐 사람들이 예금 금리 돈으로 시장이 위험할 때는 돈이 확 예금으로 몰리죠. 그럴 때 예금 금리도 좀 올라가는 특성이 좀 있어요. 파란색은 기준금리인데 장기적으로는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궤적으로. 지금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좀 보실 수 있죠. 특히 저출산화 고령화 때문에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쫓아서 금리도 계속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에 개선이 없다면 이렇게 하락한다는 전망이, 이걸 보면서 이제 미국이 아니라 일본처럼 간다고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죠. 특히 이제 예금의 단점으로 첫 번째는 재투자 리스크입니다. 지금은 2년이나 3년 만기짜리보다는 1년짜리 예금 금리가 되게 높거든요. 퇴직연금 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1년 지나면 또 예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재투자, 다시 투자하는 금리가 낮아지니까 더 낮은 금리로 투자하는 재투자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채권, 국채 10년물을 사게 되면 지금 3%짜리 채권을 사잖아요. 그럼 예금이랑 유사해 보일 수는 있지만 내년에도 이자는 계속 3% 주는 점에서는 이자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장점이다. 그래서 채권은 이런 재투자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 차익 기대가 됩니다. 금리가 하락했을 때 얘기인데요. 일단 이 채권은 금리가 하락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특징을 가져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나오듯이 30년으로 만기로 발행된 채권이 5%짜리로 발행이 된 거죠. 근데 1년 뒤에 금리가 올라서 6%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5%짜리 누가 사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무려 2,000원이나 하락하죠. 반면 금리가 하락하잖아요. 4%로. 그럼 5%짜리 희소 가치가 느껴집니다. 5%를 계속 주잖아요. 30년 동안. 근데 지금은 4%짜리니까 기존에 5%로 발행된 채권의 가격이 12,000원으로 오히려 상승하는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본 차익 기대 효과가 되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도 예금은 추가 수익이 없죠. 하지만 채권은 이런 자본 차익이 여기다 기여가 된다는 점이 두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금 측면에서요, 이런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투자세가 폐지되고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되는 비과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자 수익은 작게 가져가고 자본 수익이 비과세니까 자본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투자가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히 그러려면 이자를 작게 주는 채권은 이제 과거 이자가 낮을 때, 그러니까 이제 2019년, 20년, 한 21년도까지 발행된 채권들이었습니다. 이때 30년짜리로 발행된, 30년 만기로 발행된 채권은 지금도 이자를 이렇게 조금 주는 거죠. 다만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질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게 될 겁니다. 즉 이자가 낮을 때 발행된 채권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ISA 계좌라든가 또는 IRP 계좌에서 사면 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 종합과세자시라면 IS 계좌가 안 되니까 이건 좀 열애로 해야 될 것 같고, 퇴직연금 계좌인 IRP를 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기가 길수록 가격이 크게 오른다는 것도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채권의 이런 자본 차익은 금리 하락폭과 듀레이션을 곱하면 되는데, 국채 20년짜리는 한 14.7, 국채 30년은 20.5, 이거는 이제 만기별 듀레이션을 말합니다. 30년 만기가 20년밖에 되잖아요. 30년짜리 만기가 아닙니다. 이 점은 좀 얘기가 길기 때문에 이번에 생략을 할 건데, 스트립 채권이라고 그래서 별도 배제한 게 좀 더 듀레이션을 길게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아닌 일반적인 경우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금리가 1%포인트 떨어진다고 했을 때 국채 30년이 곱하기 1하면 20.5%로 가장 크게 수익이 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금리가 상승했을 때 가격 떨어진 게 너무 싫어 그러면 이런 만기가 짧은 놈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적으로 한국 국채와 미국 30년을 비교해 보면은 한국은 이미 선반영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금통위에서 지난달 금리 인하 결정하고 나서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또 상승을 하고 있죠. 미국은 전고점까지 왔고 우리나라보다 덜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하려면은 한국보다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게 지금은 좀 유리하지 않나 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이 나는 금리 상승했을 때 깨지는 게 난 죽어도 싫어 하시면은 그냥 예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투자하실 때 조금은 이런 채권 투자의 매력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십사. 오늘 영상을 다시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